본주 학원, 본주 탄강을 생각함. 대저 인정상간을 생각할 때 가장 신기한 바는 그가 이 땅에 맥이라는 귀한 짐승의 형상으로 태어나 스스로 오랫동안 고행을 쌓고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서양 사람의 조상인 방울을 길들이고 부림으로써 문도들에게 지극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문도들은 장차 그의 도덕이라야 능히 저 무도한 방어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한데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탄강함으로 인하여 당시 방어의 종주국인 영국이 감히 이 땅을 삼키지 못했다고 믿는 이들이 있어 더욱 그를 신비롭게 하고 있다. 이제 당시의 정황을 대강 말해가며 그 신비롭고 묘한 이치를 한번 억측해 보기로 한다. 고종 22년 을유년에 영국은 청나라와 은밀한 합의를 하고 동양함대를 파견하여 조선해협의 문호이자 해상의 요로인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군의 후한 노인과 기름진 먹을 것에 현혹되어 그들이 요구하는 부역에 동원되기를 기꺼워하기까지 하였다. 하여 영국인들은 이곳에 병영을 세우고 포대를 쌓아 거연히 이 땅을 삼키고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청나라를 위협했고 청나라는 중지에 나서서 어떠한 나라도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러시아의 다짐을 보증으로 하여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풀게 하였다. 영국은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순순히 철수해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의 정세와 열강의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동양함대는 천자의 나라라 뽐내던 청나라를 공격하여 여러 차례 대파한 바 있고 북경 조약에서 청나라로부터 7천만 양의 배상금과 구룡반도를 활용받기까지 했다. 소위 아편 전쟁이란 바로 그때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 러시아는 그 북경 조약을 주선해준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오소리강, 유역과 연해주 지역의 광활한 땅을 얻어 자국의 영토로 만들었다. 청나라는 그 후로도 연이어서 서양의 강포한 나라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 등으로 인하여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허약한 청나라의 요청에 어찌하여 천하 막강을 자랑하던 영국이 순순히 물러서게 된 것일까? 당시 영국은 인도를 직접 통치했고 전 세계에 광대한 식민지를 두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미 앞에서 말한 아편 전쟁을 일으켰을 만큼 극악무도한 나라였다. 때문에 영국이 국제사회의 도의를 따져 그랬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다. 아편 전쟁 때 영국 원정대의 병력은 인도에 있던 동양함대가 주축이 되었는데 군함 20척, 대포 668문, 무장선 14척, 수송선 30척, 병원선 9척, 보병 10,000명 등 당시로서는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때문에 그 거대한 청나라도 이 동양함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박살이 났던 것이다. 이 동양함대가 더욱 발달된 화기를 앞세우고 급기야 진주해 들어온 것이 바로 조선의 거문도였다. 영국은 무력하기가 이를 데 없던 이 조선 천하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그곳에다 2년에 걸쳐 진주를 구축하는 등의 열정을 기울였다. 그렇게 침략의 발판을 공들여 마련해둔 영국이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않은 채 돌연히 철수해 돌아갔다. 인하여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는 필시 하늘이 도운 일이라 하였고 지금의 학계로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말하고 있다. 한데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진 때가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의 아기 본주가 이 땅에 태어나던 때였다. 하여 그 일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다. 필자는 바로 그 이치를 다음과 같이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억측하건대 해가 맨 먼저 동방에서 솟아오르고 만물이 봄에서 시생하듯이 인류의 원시조상 또한 우리 동방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으리라. 때문에 세계 인류학자들이 연구해낸 바로 우리처럼 뒷머리가 납작하고 머리털이 곧은 편도직모의 인종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 한다. 즉 오래된 민족일수록 뒷머리가 납작하고 머리털이 곧다는 것이다. 한데 대저 우리보다 더 뒷머리가 납작하고 우리보다 더 머리털이 곧은 민족은 일찍이 이 지구상에 없었다.
대개 오행의 이기로 논하자면 우리 동방은 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계절로는 봄에 속하고 오상의 성품으로는 인에 속한다. 그래서 동방의 목기로 인하여 세상에 최초로 출현한 우리의 조상은 단단하고 검푸른 피부에 힘줄이 붉은 솟은 신인이었다. 그러나 누만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목기의 정색인 검푸른 피부색이 다 사라져 버렸다. 오직 어렸을 때에만 그 신인의 후예라는 표적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삼신반점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어렸을 때 궁둥이에 이 검푸른 반점이 있었던 사람은 다 그 신인의 후예인 것이다. 삼신이란 바로 우리 최초의 조상이신 그 신인을 일컬음이다. 때문에 그 공덕이 이 천지와 더불어 비등한 것이다. 그 신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천지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느 집에서나 아기를 낳으면 다 반드시 운목에다 삼신상을 차려놓는다. 천신과 지신에 배양된 최초 조상신의 상이기 때문에 삼신상이라 일컬으면서도 물이 한 그릇, 밥도 한 그릇, 미역국도 한 그릇인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흔히 우리와 중국인이 원래는 같은 인종으로 여기는 수가 있으나 이는 실로 어림도 없는 생각이다. 중국인의 원시조상은 지금의 사천성에서 출현하였다.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중국인의 원종이라 이르고 있다. 그곳은 지금도 중국의 중심에 해당되고 오행에서 토기가 성한 땅이다. 그 토기로 인하여 시생한 중국인의 원시조상은 피부색이 누런 황토색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세계 최초의 지리서인 산해경에도 중국인을 황토인이라 기록해 놓고 있다. 한데 그 원시 조상의 후예들인 지금의 사천성, 섬서성 사람들 역시 황토색이 다 사라져 버렸다. 또한 그들은 어렸을 때조차도 아무런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궁둥이가 다 허여 멀건하다. 소위 순수 한족이란 바로 그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이는 필자가 직접 그들과 담론하고 확인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강대한 만주 지역이나 산동, 강소, 안희, 절강 등 동쪽 사람들의 자식들은 거의가 우리 아이들과 같은 검푸른 반점이 있다. 비록 이들이 원시 뿌리를 모르고 스스로 한족이라 말하고 있지만 어찌 우리와 같은 삼신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대개 이 삼신 반점을 가리켜 몽골 반점이라 이러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너무나 역사를 모르고 사는 말이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생긴 지가 이제 겨우 8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반만 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신의 표적을 굳이 나라 이름으로써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선 반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개 서양은 사시의 계절에 비교하면 가을에 해당하고 오행상으로는 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금기의 정색은 백색이다.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피부가 하얗고 머리털이 노랗거나 빨갛다. 그런데 그 서양의 금기는 바로 동방의 목기를 극하는 이치가 있다. 즉 오행에서 새는 나무를 이긴다는 숙명적인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청나라가 영국 불란서 등의 서양 나라에 의하여 기울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한족들에게 천하를 빼앗겼던 것이 다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원래 청나라는 우리와 혈통이 똑같은 삼신의 후예들이 만주에서 일어나 대륙을 통일하고 한족을 다스린 나라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이 만주족을 여진족이라 하여 야만시했으나 이 여진족이야말로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삼신의 후예들이었다. 그래서 청나라에 앞서 금나라가 중원을 통치했고 금나라에 앞서 발해가 동북을 회복하여 능히 한족에 대항했던 것이다. 청나라는 세계 역사상 가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융성을 누려오던 나라였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서양의 과학 문명을 한갓 기회로만 여기고 자존망대하다가 가을의 숙살지기처럼 불어닥친 서구 열강의 세력에 그만 형편없이 기울어져 버렸다. 즉 왕성한 목기가 강한 금기를 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목기에 억눌려 있던 한족들이 멸만 흥한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청나라가 가을을 맞이하여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은 과연 어떠했던가. 당시 조선은 외척의 세도정치 그늘 아래 헌종, 철종 두 임금이 후사도 없이 젊은 나이로 승하였다. 또한 부패한 관리들의 행포와 서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민심이 극도로 혼란하였다. 뒤늦게 권력을 장악한 홍선 대원군은 맨 먼저 왕권을 강화하여 외척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관리의 기강을 세우고 서원을 철폐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였다. 이렇듯 명철한 대원군의 정사에 조선의 백성들은 가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다. 하여 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서 서양의 숙사란 근기가 능히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었다. 원래 대원군은 풍수, 지리, 음양, 오행의 이치에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그리고 청나라가 서양 오랑캐들에게 된서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서양 오랑캐들을 아예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초 서양에 문명된 이기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그의 아내 민씨가 은밀히 서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 그는 기회를 보아 저들의 장기를 배워서 저들을 제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세국을 단행한 것이다. 그가 서교를 탄압한 것은 서교도들이 감히 서양의 군화를 인도해 오는 행위가 있는 데다 전부터 서교 탄압으로 벼슬을 지켜오던 안동 김씨들이 그의 마음을 심히 부추겼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가 건세를 노리고 있을 땐 민심이 안정되었고 외적이 감히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실각하고 외척인 민씨들이 정권을 전행하여 매간매직을 자행하자 관리들이 다시 토색질을 일삼았고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다. 민씨들의 세도 정치가 비록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과 무슨 조약들을 맺었으나 그것은 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영국의 동양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것이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조선의 지리를 조사했고 조선 진출을 목표로 대조선 정책까지 수립 전개해 왔었다. 당시 인도 총독과 외무 대신을 지낸 영국의 커즈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조선 반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타인의 소유에 맡겨버릴 수 없고 대영 제국을 위하여 일대 무역시장이 될 만한 중요한 지역이다. 장래에 발생할 헤아릴 수 없는 정치적인 관계로 본다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큰 함대를 정박시킬 수 있는 막대한 부원을 소유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단순히 중국 연해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역의 영국 통상무역에 중대한 영향이 파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영국이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 것은 일조일석의 일이 아닌 만큼 정치상으로나 상업상으로도 도저히 러시아 같은 나라에 방해당하면서 자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개 러시아의 당시 해군력은 감히 영국에 비교할 수도 없는 열세였다. 만일 러시아가 그 당시 태평양의 해상권을 장악하려는 꿈을 꾸었다면 영국에 앞서 조선에 영흥만을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조선을 점령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당시 조선 총리 아문의 견해나 당시 영국 해군제도 윌리스의 주장이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이 땅을 삼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결코 견제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영국이 계획한 바 그대로 이 땅을 강점하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물화를 가져가고 세계 무역시장을 만들어 이익을 취해 갔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지식인들을 다른 식민지에 강제 이주시켰을 것이고 다른 식민지의 인종들을 들여와 서로 피를 나누게 했을 것이다. 이는 대개 예로부터 역사가 깊고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을 통치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어찌 우리가 그러한 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방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결코 순수성을 보존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로 생각만 해도 모골이 다 송연한 일이다. 한데 그들은 감히 이 땅에 그 막강한 근기를 뻗치지 못하고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도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미 청으로부터 활양받은 바 있는 구룡반도의 횡양과 신동반도의 위해위를 뒷날에 조차 했을 따름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우리가 대개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당시 이 땅을 타인의 소유에 맡길 수 없다고 하던 저들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우연으로 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씨 부인이 낳은 귀한 아기에 대한 사실을 현대인으로서는 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옛날에 맥이라는 신수가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그 신수로서 국명을 삼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행이 서로 생하고 극하는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독자 제이께서 앞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맥이란 능히 새를 먹는다는 신수이다. 새를 먹는다는 것은 능히 금기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능히 금기를 소멸시킬 수 있고 능히 금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맥이란 능히 뜻밖의 침입해오는 사기를 소멸시켜 주므로 막아준다는 막자로도 쓴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아기 본주가 바로 우리 동방의 목기를 지키기 위해 화신한 천지의 정령이었음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허나 당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미 조정과 지방관리가 다 스스로 망할 짓만을 골라서 해왔으니 국군은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나라가 부득불 망해야 한다면 반드시 민족만은 남아 있어야 한다. 민족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통치하는 나라와 인종이 서로 같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가히 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 오랑캐에게 지배당한다면 능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기에 별 수 없이 나라가 한동안 일본에 먹혀버리는 서름을 겪어야 했다. 대개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지금까지 생존한 인정상간의 문도들 중에는 당시의 상황이 도저히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묘한 이치 때문에 그리 되었던 것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른의 도덕이라야 가히 저 무도한 방어족을 길들이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